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참 아주 인물이 잘생겼어요. 남자분들은 꼭 이순신 장군 같고 여자분들은 유관순 누나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박수 치면요, 여기서는 통합니다. 북한에 가서는 다 숙청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북한에는 건성 박수를 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습니다. 김씨 일가, 빨치산 혈통, 백두산 혈통만 건성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누구죠? 고모부 장성택이가 김정은 옆에서 건성 박수를 치다가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열렬 박수를 쳐야 됩니다. 무슨 박수요? 열렬 박수는 심장 위로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네, 여기서 위에서 내리치는 겁니다. 그게 열렬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여기 대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세창 원로의 중앙 우리 대구시 공동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엑기스만 골라서 말씀을 하실까? 저게 원로의 그 역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국, 경북,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전 세계 10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또 부흥됐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입이 안 열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정세를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걸 제가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의 제목을 확 바꿨습니다. 최근 북한 정세로 본 남북 통일의 희망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북아 정세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가 똑같이 불안합니다. 그 중에서 남북 간에 현재 되어지는 이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정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지금 중미의 패권 싸움은 겉에서 속에서 맹렬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합치고 북중러가 지금 결속하는 이런 또 신냉전 체제가 다시 부활되고 있는 이 현상은 전쟁이라는 결론을 마음속에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더 나아가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국가를, 신통일 국가를 만들자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회다. 거꾸로 하면 맞는 말이 맞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위협, 또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징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다가올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국모의 고통이 아닐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좋은 결과의 고통이다.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산모의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 어려움, 세계적인 위기, 어려움은 멀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다가올 아주 귀한 옥동자는 어떤 옥동자일까요? 남북 통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냐?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뭘 준비한다고요? 남북 통일을 준비하지 않고는 남북 통일이 설상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6.25를 보십시오. 준비 없이 당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다가오면 좋기는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준비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90년 5월 22일 예멘이라고 하는 남북이 통일됐습니다. 통일된 예멘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 세력이 나누어서 치열하게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빈국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 준비 없이 남북 통일을 맞이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10세력, 20세력이 나누어서 전쟁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 남북 분단도 우리 민족이 잘못했기는 했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외세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38선이 나누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분단된 이 38선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외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통일을 하자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4대 강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고 있다시피 러시아 푸틴이 남북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시진핑이가 과연 남북 통일에 박수를 치겠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일본의 기시 수상이
남북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일본도 남북 통일을 실제는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 잘못한 게 있어요. 일본이 40년 동안 우리 한국 국민들을 괴롭힌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되면 혹시 일본을 침략할까 봐 두려워서 일본도 사실은 남북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그래도 남북 통일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 또 지금 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느냐 심각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우리 한학자 총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 한학자 총재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빠른 길을 협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을 통일한다. 그냥 말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전략 전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이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시간이 많이 없지만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전략 적화 통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 전술 두 가지만 맛만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전략 전술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전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없이 그들의 전략 전술에 걸려서 정신없이 바뀌어왔다. 정신없이 지도자가 남한만 변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보여주는 것 다 없앴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저 강원도 평창 속초에 누가 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가 돌로 맞아 비참하게 죽은 이승북 어린이 기념관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남았느냐? 청와대, MBC 또 정의사회 구재단이 연합해서 재판을 그걸 없애려고 11번을 했어요. 11번 가서 읽어보세요. 11번을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남아서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은 군부대를 시찰하고 미사일 공장, 탱크 공장을 다니면서 남조선 괴리들을 썰어버리자고 전쟁 준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미국 국방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지금 남북한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한반도는 앞으로 1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야, 대구에서도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저 가자지구 보십시오. 지금 남북 전쟁은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비참합니다. 6.25를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은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지 말죠. 이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전쟁을 안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봤느냐?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야 문선명아,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가 임진강에 탱크와 포를 총 집합해 놓고 남침 준비를 하고 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나님이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문 총재님이 그걸 듣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1972년 12월 1일 날 당신이 축복해 준 777상 이상 선배 가정들의 부인들을 총 동원령을 내리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들에게 문 총재님이 부탁한 것이 뭐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진강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특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동원된 부인들이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고 친척집에 맡기고 그것도 맡길 데가 없으면 방에 놓고 문을 닫고 도망 나와서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임진강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잘 얼던 임진강물이 3년 동안 한 번도 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려오려고 한국 서울에 와서 해갑잔치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결국에는 3년 동안 임진강물이 얼지 않음으로써 남침을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 총재님은 안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이어받아서 지금 남북 통일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 한학자 총재님께서. 한학자 총재님도 3년 전부터 어떤 특명이 내려졌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가정연합 교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가정연합 식구들에게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2번이나 5명씩 특별히 불러서 남북 통일, 남북한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명을 내리셨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을 제가 매일 듣습니다. 기독교도 보면 지금 철야 금식하면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남북 통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가톨릭 모든 종교가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참 특별한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년 1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전쟁을 안 하겠다. 이런 참 특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 정부가 북한을 침공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차지하려고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 얘기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에게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북한 인민 결속용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남한에 위협을 주고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 혼란을 주기 위한 작전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김정은이가 이렇게 전쟁할 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과 군수 물자를 지금 러시아에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할 짓이에요?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포탄을 만들고 군수 장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러시아에 팔아먹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평양을 중심하고 김정은이가 생필품을 잘 보급해서 잘 먹고 살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평양도 어렵고 지방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생필품이 거의 보급이 안 되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간부들을 질책하면서 세운 경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방발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매년 20개 지역에 지방산업기지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건설하는 인력이 누구냐? 인민이 아니고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요? 군인들. 총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방발전 건설 현장에 동원이 돼 있다. 이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안 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뭘 준비해야겠어요? 군인들 군사훈련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군사훈련은커녕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야, 여러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곤하시죠? 예,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침범을 당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한을 왜 못 먹느냐? 미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할 때 북한 김정은이는 남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참 중요한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려고 띄우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총사령관 직책을 줄 때 이 대화 내용입니다. 김정일이가 사령관 직책을 받고 김일성이 앞에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북한의 정권을 이어받는다면 남한을 3일 만에 정복해서 아버지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이가 굉장히 좋았겠죠. 김일성이가 그 옆에 있는 장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김정일 사령관 간부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맞다. 김정일 사령관이 한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남침을 한다면 나는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어. 김일성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야야 내 얘기 잘 들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 만약에 이 남북 전쟁에 미군이 투입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전으로 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사령관은 명심하라. 내가 사령관이 되면 내 첫째 과업이 바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거야. 그 대화 장면입니다. 이만큼 북한에서 미군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상에서 미군이 있다가 철수해서 변화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29일 날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철수하자마자 1년도 안 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남침을 감행합니다. 이게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월남 전쟁 있잖아요. 월남 전쟁. 여기에 얼마나 미국이 군수 물자와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월맹의 지도자 호치민이가 월남을 통일해서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21년을 도와주고 지배했어요. 그럼 미국이 떠나자마자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되면서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과 여자들 성폭행, 애기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대단히 남북 전쟁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금년 초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국 군사력이 세계에서 5등이다. 5등. 몇 등이요? 몇 등입니까? 5등입니다. 일본이 7등이요. 7등. 북한은 36등이에요.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 북한은 게임이 안 된 겁니다. 게임이. 그런데 다만 우리가 눈치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핵입니다. 핵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지만 좀 하겠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인 F-35, 35A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저 폭격기는요, 스텔스예요, 스텔스. 스텔스가 뭐냐? 평양의 최고급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없는 비행기예요. 그게 F-35, 35A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 한 대가 1,2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몇 대가 있느냐? 현재 40대가 있습니다. 몇 대가 있다고요? 40대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청주 공항에 와 있어요. 공군 제17 비행당 경납고 안에 이 스텔스 비행기 40대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텔스 폭격기는 북한 김정은이 목 다우는데 쓰는 비행기예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사죽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미사일 쏘고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이 스텔스 비행기가 평양에 갔다 와도 평양 군인들이나 레이더가 안 잡히니까 몰라.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스텔스 비행기 한 대하고 북한의 비행기가 지금 3,000대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소련에서 사온 미그 29기입니다. 저 옆에 있는 거 미그 29기. 저거 150대하고 스텔스 폭격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스텔스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저 미그 29기를 150대를 떨어뜨린다. 게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핵이 없지만 한미일 이 협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미국의 핵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함부로 핵도 쏠 수 없다. 핵을 쏘는 날 북한 정권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화 통일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체제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경북의 우리
애국 지도자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날 것처럼 모든 남한의 눈을 전쟁에다 돌려놓고 이분들은 뒤에 와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체제혁명을 하고 있다.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남한 내에서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전략 전술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죠.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북한은 지금 직접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남한 내에 있는 친북 세력을 통해서 남한을 혁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순간에 저들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지하에서 지상에서 지금 마음껏 활보하면서 적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황장엽 씨를 만나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 교구장 시절에. 여기 온양 관광 호텔입니다. 황장엽 씨가 등심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천안의 가장 훌륭한 한우집에 식당을 계약을 하고 황장엽 씨를 모시고 우리 부부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둘러있는 150명의 경찰이 경호하는 가운데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소고기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황장엽 씨가 등심 3첨을 먹더니 딱 수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왜 그만 드십니까? 내가 이 지경에 밥이 넘어갑니까? 어느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황장엽이가 갇혔어요. 밖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락통이 터져가지고 그 맛있는 등심조차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특별히 한 말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어요. 그 황장엽 씨가 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남조선에 고정간첩이 몇 명이 있다고요? 5만 명. 그때가 몇 년도예요? 2005년도예요. 지금 고정간첩이 다 죽어서 없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지금은요, 아파트 옆에 집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죽어서 3개월 썩어도 몰라요. 얼마나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남한인지 몰라요. 아마 많은 간첩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포섭한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땡깁니다.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목숨 걸고 김일성 세상을 만들려고 뛰던 전 고대 회장 이종철이라는 사람이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폭로한 글입니다. 이건 2012년 5월에 조선 TV에서 방영된 건데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종북 세력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호의적이거나 김일성에 대해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북 세력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겠다고 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는 중앙일보에 이렇게 사설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척파는 됐다. 근데 뭐만 남았다고요? 통일만 남아. 이 통일은 자유, 평화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만 남았다고
한탄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월트 샤프 사령관이 퇴임하고 워싱턴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남한 사람들 뭐 해야 돼요? 먹고 놀고 뛰고 즐기고, 그게 아니고 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남한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애국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왜 남북 통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남북 통일을 잃어가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하 젊은 청년들은 남북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7명이 통일을 반대해요. 왜 반대합니까? 통일 비용이 600조에서 90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은데 저 거지 2,500만이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통일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체제로 살자. 이게 젊은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지금만 보고 미래를 평가하지 마라. 젊은이들하면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보고 얘기해라. 남북 통일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900조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젊은 청년들이 관심이 없으니 우리 65세 이상 원로가 앞장서자. 저는 정말 박수 치고 싶었는데 박수 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성산이 5,000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런 전쟁을 미국은 원로인 맥어더 장군에게 맡겨서 드디어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맥어더 장군 나이가 70세입니다. 원로 중에 원로죠. 이게 원로의 힘이에요. 저는 원로들이 뭉치면 젊은이들이 반대해도 남북 통일은 자유평화 통일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면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신디 제이콥 베니언 목사가 예언가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북한의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북한의 문이 열려 한국은 반드시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서 통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물질적 축복을 부여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000불에서 GNP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9만 불, 12만 불, 20만 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밋빛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입니까?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여기 또 우리 현대경제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한국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인가를 발표한 게 있어요. 2040년에는 지4 국가가 되고 2050년에는 지2 국가가 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박사님께서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2030년이 되면 지1 국가가 될 수 있다. 지1 국가, 미국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장밋빛 미래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북 통일 참 어렵습니다. 71년 동안 이루지 못했어요. 네? 점점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님이 모든 것을 투입해서 남북 통일 운동을 해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안 하자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북 통일만 되면 곧 세계 통일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불교계를 대표한 타너 스님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이 없습니다. 타너 스님은 여러분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아주 대예언가고 그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6.25 사변,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 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그 다음에 자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죽는다는 거, 내가 죽은 다음에 12년 후에 일본 고베에서 큰 지진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재물이 손해본다고 하는 것도 많은 예언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너 스님이 예언한 것 중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저 제천에 가면 한수면이 있어요. 한수면에 가면 그 덕주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주지가 월남 스님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너 스님의 친구예요. 친구를 찾아왔다가 타너 스님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게 70년대 했던 예언입니다. 70년대에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면 그 달빛이 물에 비친다? 거짓말입니다. 물에 비칠 데가 없어서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여자 임금이 나온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1983년도에 충주댐이 갑자기 생겨서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앞에 빨간 글씨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언이 뭐예요? 30년 후에 여자 임금이 나온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83년 플러스 30년 몇 년이 되죠? 2013년이 됩니다.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 임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북통일 전문가들이 맞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안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지 임금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2013년 철력 1월 13일 날 저 청평에서 한학자 총재님이 문 총재님 성화 이후에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등극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임금이 나오고 땅에서는 대통령이 탄생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갔다 와서 첫마디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불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박근혜 대통령 갖고 안 되니까 하늘의 임금님하고 하나가 돼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영 씨를 동원해서 몇 차례 박근혜 씨를 만나게 했지만 자매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 번도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님과 함께 남북 통일을 이루었으면 대박이 날 텐데 그걸 못하고 대신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슷한 무당을 데리고 하다가 국정농단에 걸려서 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가 해야 할 그 통일을 하려고
김정은을 3번, 4번 만나서 곧 통일이 오는 것처럼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대구에 와서 한다는 게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한학자 총재님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이것이 이제 한학자 총재가 평화의 왕으로 등극한 그 옷이고 그 여의봉이고 왕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남북 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 2013년 플러스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13년 플러스 4년. 그러면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남북 통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013년에 남북 통일을 축하하는 세계적 잔치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죠? 2013년 2월 9일부터 25일 사이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올림픽을 열게 된 주 단지가 우리가 운영하는 용평 리조트예요. 그 첫날 첫 번 개회 행사에 우리 디티렌즈스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의 평창.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인이 와야 되는데 북한 당사자가 오면 돼요? 안 오면 돼요? 와야 되잖아요. 와, 갑자기 이 여자가 옵니다. 누구죠? 북한의 2인자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라는 이 김정은 여동생이 와요. 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김영남 노동당 최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북한을 대표한 위원장 김영남이가 오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 한 분이 대표로 왔어요. 누구죠?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은 남편이 있고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세컨드입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세컨드. 그래서 현송열이가 삼지연 악단을 데리고 응원도 한과 함께 와요. 그 다음에 또 한 놈 오죠. 누구죠? 김영철이라는 놈입니다. 이놈이 천안함 그 배를 폭파시키도록 지시를 했던 장본이에요. 이놈이 이제 이렇게 4명이 평창올림픽에 와서 여기서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즐기다 갑니다. 희한하잖아요? 제가 만드는 겁니까? 아, 희한하죠 이게. 자, 이렇게 됐는데 2011년에 문선명 총재가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공산세계 해체에 기여했듯이 이번 2018년 평창올림픽은 남북 통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올림픽이 될 것이고 남북 통일을 시작하는 세계인의 축제장이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2018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북한은 다음에 얘기했지만 2018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선명 총재님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문선명 총재의 철학은 공산주의는 70년을 못 넘긴다. 몇 년을 못 넘겨요? 70년을. 그래서 이걸 한번 소련 공화국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1921년 연방정부를 수립합니다. 1921년 플러스 70년 하니까 몇 년이 나와요? 1991년입니다. 그런데 소련 연방은 1991년 12월 26일부터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참 신통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선명 총재는 70년 철학을 얘기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 소련의 해체를 위해서 19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저
미국의 유명한 카프린 박사를 세워가지고 소련 공산주의 종언 선언을 하게 했다는 거. 그래놓고 1990년도 문선명 총재랑은 크레물링을 방문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났다는 거.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하신 말씀 아까 3가지 나왔죠? 첫째가 뭐예요? 개혁 개방을 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2번째 뭐예요?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 그래서 우리 텔레비 봤지만 막 밧줄로 묶어서 막 수천 개의 레닌 동상을 끌어내는 거 보셨죠? 그리고 대학생들을 내가 교육시킬 테니까 보내라. 이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예스! 그렇게 해서 결국 1991년 12월 26일부터 소련 공산주의가 해체가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돼요? 북한하고. 북한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1948년 9월 9일 이들은 구구절이라고 그래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북한은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70년을 더하니까 몇 년이에요? 2018년이죠? 18년부터 북한은 멸망의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때가 통일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은 똑같이 1991년 12월 달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죠. 만나서 문익환처럼 딴소리 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북한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주체사상 갖고는 통일할 수 없다. 이걸 감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김일성 앞에서.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얘기를 듣고 옳다고는 안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노동신문 1면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게재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김일성이가 문 총재 얘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눈치챈 문 총재님은 놓칠 수가 없으니까. 김주석. 그럼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남북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거 좋지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은 부위원장이고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도 부위원장이고 위원장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니요 이렇게 했겠어요? 김일성이가 문 총재가 한다면 저도 환영이요. 그래가지고 남북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문 총재에게 문 총재가 하는 통일을 하면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뭘 따지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 총재님이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1994년 7월 25일부터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통일이었어요. 문 총재도 같이 참석하는 거고. 그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2000년도에 통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었다. 그런데 15일 남겨놓고 김일성이가 갑자기 서거하게 됩니다. 문 총재님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김일성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다시 김정일, 김정은 3대로 내려왔다는 것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 통일은 언제 올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역법에 의하면 이 예언서는요 파자나 특자나 예자에 의해서 이걸 풀이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3, 4년 있다가 그러면 3년, 4년을 얘기하지 않고 3 곱하기 4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년이 나오죠. 2013년 플러스 12년 하니까 몇 년이에요? 2025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 이렇게 탄원스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격압유록을 썼던 누가 있죠? 남사고 선생이 있죠? 그것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격압유록이라는 건 없어요. 남사고 비결이라는 제목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남사고는 우리 남북한에 일본까지 해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100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남사고 선생이 예언한 남북통일 격압유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합진연 하시 용사직구 희월이야 백이민족 생진연이라.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 용사년 적구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용과 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년이에요? 을사년이죠. 을사년, 진사년. 용과 뱀이 있는 해, 진사년. 그런데 적구월이에요. 적구월. 적구월이라는 것은 병수로를 얘기합니다. 병수월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언제 되느냐? 경진년 2000년도하고 을사년 2025년이 남북 통일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어서 2000년은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것이 2025년 내년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이 우리나라 도참서 정일교이라는 이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을사년 2025년 음력 9월 30일이다. 그러면 양력 10월 달에 남북 통일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십시오. 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나와서 격려사 하시는 대교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붕괴 직전이다.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남북 통일이라는 이 옥동자를 나서 우리가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후손 만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눈앞에 와 있다. 그걸 지금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얼마 전부터 남조선이라는 말을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괴뢰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주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더티하게 오물풍선을 남한에 날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김정은이가 정말 강하게 얘기했어요. 남북 동족이 아닌 교전관계 적대국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싸우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보다시피 북한의 대남기구를 다 폐지했어요. 한국을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평화, 통일, 한민족, 삼천리, 대단결, 같은 민족, 우리 민족 다 없애라고 지시 내려서 지금 학교 이 책에 다 애들이 연필로 칠 묻혀서 지웠어요. 아주 싸그리 없앴고 통일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남북 7.4 공동성명 때 발표해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지시해갖고 김정일이 2001년에 지금 3대 조국 통일 헌장 기념탑을 평양에서 남포 가는 첫 출발점에 만들어놨어요. 이 큰 고루도리에 만들어놨다고요. 제가 갔어요. 그 옆에는 김일성이가 1945년 들어와서 북한 인민을 모아놓고 연설한 연설문이 바위에 딱 돌에 새겨 있어요. 여기에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김정은이가 꼴 보기 싫다고 철거하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일성 할아버지가 김정일 아버지가 그렇게 7.4 공동성명 고려연방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 탑도 김정은이가 꼴 보기 싶다고 해서 지워버렸던 사건. 이건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북한의 모든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 철조망을 닫혔어요. 돈도 없으면서. 인민은 굶어 죽는데. 예? 제가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신의주에 가서 1시간 동안 배 타면서 봤는데 전부 다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 철조망을 쳐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 거기서 1km 그 산 쪽으로 전부 나무 풀을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북한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갈까 봐 그랬을까요? 북한 주민이 북한이 살기 싫다고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대사들이 막 넘어온다는 거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저게 분기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인민이 탈출할까 봐 무단으로 대거 그들을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 나무 풀을 다 없앴다. 그리고 지금 철책선 주변에 저렇게 전부 다 지뢰를 묶고 동해선, 경의선 이 철도 북한 쪽을 다 파 없애고 거기다 지뢰를 다 묶고 이렇게 지금 철저하게
인민을 단속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제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없고 김정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을 좋아하고 김정일을 좋아했던 세력들이 북한에 많이 있는데 이들이 김정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자기 초상화를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 붙였어요. 이거 우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그 앞쪽에 막스, 레닌 동상이 있는데 그걸 마주보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김정일 아버지보다 김일성이보다 막스, 레닌보다 내가 더 훌륭한 놈이다. 나를 받들어라. 이런 이제 암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김정은이 띄우기 위한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 찬양가가 등극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만 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권자가 망해갈 때 우상화가 극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게 아니고 저렇게 우상화의 극치를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머지않았다. 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갑자기 김정일 배지로 바꿨어요. 지금 장마당에 김일성, 김정인 배지가 싸구려로 나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져갖고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이가 망나니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2025년 안에 죽는다는 예언이 많습니다. 김정은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또 망나니 짓을 해요. 그게 뭐냐? 자기 딸 12살밖에 안 되는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후계자란 말은 이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제분. 모든 북한의 인민들은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존귀하신 자제분. 우리도 많이 쓰고 있죠?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선의 샛별 뭐요? 여장군. 자, 요거 맨 세 번째 이것만 가져도 이게 후계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 김정은이가 후계자 될 때 뭐라고 불렀느냐? 조선의 샛별 남장군이라고 불렀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12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4대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날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 사진 보죠? 저게 현재 사진이에요. 뭔가 병색이 짙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마당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40대 이하 MZ세대가 있어요. 북한에는 40대 이하, 그러니까 1980년도 이후에 탄생한 MZ세대가 있는데 그 MZ세대를 그들은 장마당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세력이요? 장마당 세력. 요 장마당 세력이 지금 북한을 붕괴시키는 핵심 노조예요. 왜? 배급을 받아보지 못한 자,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가장 빈곤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세대, 이게 북한의 장마당 세력입니다. 이들이 지금 김정은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김정은을 죽이려고 사건을 일으켰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젊은 유학생들을 김정은이가 다 북한에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이게 장마당 세력이에요. 근데 장마당에 지금도 이 장마당을 없애고 있어요. 왜? 장마당에서 USB CD를 몰래 중국에 사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이걸 사다가 방에 들어가서 이불 3장씩 뒤집어 쓰고 숨어서 봅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 임영웅이 노래, 그 다음에 K-팝 노래 이런 걸 들으면서 막 이불 속에서 뛰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권이 지금 멀지 않았다. 정보가 지금 공개되고 있다. 옛날에는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MZ세대, 장마당 세대가 현 정부에 불신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붕괴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가장 김정은이가 힘들어하는 게 핵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북한이 김일성 가짜부터 시작해서 가짜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밝혀지면 거짓이 폭로되면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확대 방송이에요. 군. 삐라요, 삐라. 야, 이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저항단체가 막 생기고 김일성 사적지에 비석에 써 있는 거기다 먹물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이 자유민주정부를 세워가지고 자본주의 남한을 따라가자 이런 새조선을 만들어갖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는 마지막 단계로 이제 3대 악법을 만들어내죠. 무슨 악법? 3대 악법. 첫째가 뭐예요? 2020년 만드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령. 남조선 문화, 반동 문화를 보든지 보급하면 사형이다. 지금 막 청소년들을 사형시키고 엊그저께 보니까 30명이 중학생들이 사형당했어요. 남조선 문화에 접했다고. 그 다음에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평양문화보호법. 여러분 북한에는 부부끼리도 동지라고 봅니다. 남편 동지, 부인 동지.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무슨 문화가 있어요? 오빠 문화가 있어요. 오빠. 오빠! 남진이 노래하면 막 여자들이 와서 옷 벗어 던지면서 오빠! 오빠! 이러겠죠? 지금 임영웅이 앞에서도 막 할머니들이 오빠를 미쳐갖고 막 오빠. 그 오빠가 그렇게 북한 인민들에게 좋게 느껴진대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보고 애인을 보고 자기라, 자기, 동지가 아니라. 이게 막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안경 있지, 안경, 선글라스. 그게 또 유행인데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해야 되는데 드레스를 입고 해. 남한에서 몰래 구입해다가. 이것도 금지법이 내려갖고 지금 북한 지금 난리에 난리. 저는 이 문화 사상은요, 악법으로 막는다고 막혀지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요, 김정은도 이제 도망가야 돼. 그게 곧 통일이 오는 징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이게 30명이 처형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요 징조가 과거에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 동독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김정은이가 따다 하는 거예요. 1970년대 헌법에 분단 극복과 통일 노력 조항을 철폐했습니다. 동독에서. 그 다음에 통일을 염원하는 그 노래, 우리의 소원 노래 있죠? 그걸 완전히 없앴어요. 그 다음에 독일과 서독과 동독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넘어갈까 봐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동독에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엄청히 높은 세면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에 가도 막 9m짜리 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도에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북한에서 지구하고 있는 저 행위가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주장하고 우리의 소원은 부르고 더 열심히 하면 북한도 갑자기 붕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뭐 불러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자고요. 왜 통일교회는 예배 시간에 설교도 안 하고 남북 통일 강요하느냐?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살아있을까요? 영순위 숙청 대상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통일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회는 통일교회입니다. 박수도 안 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회에서 하니까 안 한다. 그건 정말 매국노예요, 매국노. 통일교회에서 하건 누가 하건 우리가 자유평화 통일을 한다면 우리 종교인들이 뭉쳐야 되고 여야가 뭉쳐야 되고 지역이 뭉쳐서 남북 통일의 장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천운이 와 있습니다. 가운, 국운, 천운. 이 천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축복 선물이에요. 이 천운이 어떤 천운이냐?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천운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이 저렇게 잠 못 이루고 뛰고 계시는 겁니다. 동서독이 갑자기 통일된 것처럼 2025년 갑자기 남북한에 통일의 소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북 통일을 원치 않을까요? 이런 예언서를 모를까요? 알아요. 거기도 2025년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지금 수백만이 목숨 걸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통일은 오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자유, 평화, 통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가 원하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인가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경상도는 100% 자유,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할 거예요. 다른 데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 앞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현주소를 갖고 있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앞장서서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들의 선전선동에 유혹이 돼서 적화 통일이 뭐고 주체사상이 뭐고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뭣도 모르고 쫓아가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상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남북 통일을 뭐 하느냐? 신앙화해야 된다. 종교라는 건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앞으로 전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600개 읍명동 조직 지도자 사상무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100만 남북통일 준비 국민의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경상도 전부가 여기에 참여해서 남북통일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적 지리 기반 4대 강국 협조는 한학자 총재가 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남북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지금 좌파 종북 세력들은 어떤 전략 전술을 갖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킨 학익진 전략 전술을 피고 있다고 하는 거.
모든 걸 이렇게 학처럼 이렇게 몰아서 학 대가리가 저기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여론 조성하고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서 탄핵시키는 작전. 옛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12척 갖고 물리칠 때 이 하객진 작전으로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에 거북선이 떨어뜨린 거죠. 이것을 지금 좌파 이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건이에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좌쪽에는 진보당을 중심한 민노당, 노동당, 지역당 연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진보연합이 있고 연합정치 시민회에 촛불했던 박근혜 탄압시킨 이런 시민회의가 좌편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다 국회의원 3명, 4명, 3명이 다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하고 개혁,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알죠?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당 이런들이 딱 이렇게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학처럼 딱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가 이 대가리예요. 이걸 까부수기 위해서 총연합작전을 치고 있다. 그 문석열 정도를 때려놓고 탄핵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입니다. 뭐라고요? 특검이에요. 물론 잘못했어요. 김건희 여사나 무슨 최상병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게 오점이 하나만 튀어나온다면 그것을 조건 삼아서 대국민 퇴진운동을 벌여갖고 윤석열이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런 하객진 작전 전략 전술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당하면 안 돼요. 그냥 김정은에게 그냥 밥상을 내주게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여기 서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작전이에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 쪽에서는 정말 너무 한심해요. 우파는요 목적이 없어요. 좌파는 목적이 분명해요. 사회주의 체제 김정은 모셔오자는 거예요. 우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는 다 뭉쳐요. 정당이 수십 개가 합쳐요. 만약에 저 사람이 목적에 더 가까우면 내가 국회의원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 밀어줘요. 제 얘기 이해되죠? 그런데 우파는 연합이 안 돼요. 정당끼리 절대 하나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훌륭하면 저 사람을 까부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총질하고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별걸 또 오물을 다 도집에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이게 우파의 단점이에요. 좌파는 저렇게 목적을 가지고 연대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 애국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뭉쳐야 되고 정당끼리 합쳐야 되고 서로 보듬어줘야 돼요. 한 사람의 인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평화 통일로 가야지. 통일은 오는데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토지 계획으로 다 뺏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화폐 계획으로 다 뺏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국가 재산으로 환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배들이 참 조상들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시 애국지사 여러분들이 되시고 원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